네. 오늘 저희가 좀 비피 파볼 자료들은요, 요즘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방식, 이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특히 그 비공식 스포츠라는 개념에 대한 거예요. 네, 맞아요. 전통적인 스포츠 클럽 참여는 좀 줄어든다는데, 뭔가 다른 형태의 참여가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분석으로 비공식 스포츠가 이게 그냥 딱지 붙이는 걸 넘어서, 진짜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왜 요즘 이런 흐름인지, 이게 기존의 스포츠 개념에 던지는 질문은 뭔지 좀 명확하게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클럽 스포츠는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활동들 있잖아요. 네네. 이걸 우리가 아직 제대로 이해하거나 뭐랄까 정의를 잘 못 내리고 있다는 거죠. 핵심 아이디어는요. 스포츠를 그냥 딱 공식적이다, 비공식적이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요. 이분법이 아니다. 네, 참여자들이 그 경험의 핵심 요소들, 예를 들면 규칙이나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직접 만들어가고 또 협상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하나의 넓은 스펙트럼으로 보자는 겁니다. 스펙트럼이요? 흥미롭네요. 네, 오늘 이 관점으로 자료들을 한번 같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전통적인 스포츠 클럽 참여가 줄어드는 현상부터 좀 풀어볼까요? 자료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처럼 점수판에 막 집중하기보다는 끝나고 카페 가서 얘기하거나 뭐 SNS에 올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맞아요. 그런 사회적인 측면이 중요해지는 거죠. 실제로 호주 통계를 보면 이게 이제 진짜 확 와닿는데 15세 이상 인구 중에 클럽 스포츠 참여율은 한 13% 정도인데 그냥 가끔이라도 신체 활동하는 비율은 62%나 된대요. 와, 엄청난 차이네요. 네, 유럽도 클럽 참여율은 1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왜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자료들은 역시 바쁜 현대 생활 밤식 때문이라고 지적해요. 더 이상 정해진 틀에 사람들이 자신을 맞추기가 좀 어려워진 거죠. 그렇죠. 시간 내기가 어렵죠. 네. 호주 스포츠 2030 보고서 인용고추처럼 이제는 자신의 일주일에 맞는 스포츠 활동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통적인 유럽식 클럽 모델 자체가 가진 한계도 좀 지적해요. 특히 청소년기 지나면 그 경직된 일정이랄까, 또 비용도 점점 늘어나고 너무 승패 중심의 경쟁 구조, 이런 것들이 매력을 잃기 쉽다는 거죠.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네, 때로는 좀 배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자유롭고 또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즐겁고 내가 뭔가 주도하는 느낌, 그런 자율성을 더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비공식 스포츠가 대안으로 떠오른다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들은 이걸 그냥 체계적이지 않다거나 클럽이 안 한다 이 정도로만 보면 너무 단순하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그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이 진짜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딱 잘라서 이거다 할 수 없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결국 참여자가 스포츠 경험의 여러 요소들을 얼마나 직접 협상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가까이 있느냐는 거예요. 협상 과정이요? 네, 이 협상의 정도에 따라서 스펙트럼 위에서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자료에서 언급된 그 핵심 요소들을 예로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모임에 어떻게 속하는지, 그러니까 회원 조건 같은 거요. 네. 또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장소 문제죠. 언제, 얼마나 자주 모이는지 같은 일정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경쟁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승패기로 꼭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재미로 하는지, 규칙은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는지 아니면 우리끼리 좀 바꿔서 하는지. 규칙 변경. 네, 팀은 또 어떻게 구성하는지, 정해진 팀이 있는지 아니면 만날 때마다 즉석에서 짜는지, 복장은 어떤지, 유니폼 꼭 입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편하게 입는지, 이런 것들이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죠. 당신이 이런 것들을 직접 정할수록 그럴수록 더 비공식적인 쪽으로 스펙트럼이 기울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네요. 이 스펙트럼 개념을 그럼 실제 사례에 한번 적용해보면 그림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온 호주 사례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남자 크리켓 그룹인데요. 이건 스펙트럼에서 보면 아주 비공식적인 끝쪽에 가까워요. 완전히 자유로운. 거의 그렇죠. 친구 2명이 그냥 시작했어요. 메신저로 연락하고 동네 학교 농구 코트 빌려서 자기들만의 변형된 규칙, 뭐 굴리 크리켓이라고 부르던데 그걸로 그냥 즐기는 거예요. 재밌네요. 회비 같은 거 전혀 없고요. 오고 싶을 때 오면 돼요.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경험의 거의 모든 걸 직접 조율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건 그래도 암묵적인 리더랄까? 그룹 내에 어떤 규범 같은 건 또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아, 완전 무질서는 아니군요. 그렇죠. 최소한의 약속 같은 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 사례는 여자 풋살 그룹인데 이건 좀 다른가요? 네, 이건 아주 흥미로운 중간 지점 사례예요.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장소 예약하고 아주 소액의 참가비 한 $5 정도 그걸 걷어요. 아, 약간의 조직은 있네요. 네, 하지만 참여 시간은 또 자유로워요. 점수 기록 같은 거 안 하고 심판도 자기들끼리 보고요. 유니폼 대신에 그냥 색깔 조끼 입고 하고 끝나고 같이 피자 먹으면서 어울리는 그런 사교적인 측면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럼 이건 리더가 약간의 틀은 제공하지만 참여자들의 자율성도 크고 서로 좀 조율해 나가는 그런 형태군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협상을 공유하는 형태죠. 리더와 참여자가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녀축구협회 MWFA 사례는 이름만 들어도 좀 더 공식적인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이 협회가 주관하는 대회 기간 중에는 확실히 훨씬 공식적이죠. 협회가 경기장 다 잡아주고 공식 심판 배정하고 일정도 딱 정해주고 참가비도 꽤 높아요. 팀당 한 500에서 1000단어 정도 하니까요. 네, 꽤 크네요. 선수들은 이틀에 맞춰야 하죠. 근데 여기서도 또 재미있는 지점은 대회에 참가하는 팀 자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아, 팀 구성은 다르다. 네, 이게 친구들끼리 아니면 직장 동료들, 지역 커뮤니티 사람들 중심으로 아주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회 중에는 참여자들이 협상할 여지가 확 줄어들지만 더 공식적이죠. 팀을 만드는 과정 자체는 여전히 비공식성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가장 공식적으로 보이는 환경 안에도 그런 비공식적인 요소가 숨어 있고 또 아까 크리켓처럼 가장 자유로워 보이는 모임에도 암묵적인 규칙 같은 게 있고 진짜 딱 잘라나눌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례들이 스포츠를 공식, 비공식 이렇게 두 개의 상자로 나누는 게 얼마나 좀 부적절한지 그리고 스펙트럼으로 보는 게 왜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좀 중요한 지점인데 오직 공식 규칙이나 제도 또 경쟁에서의 승리만을 진정한 스포츠라고 보는 그런 엄격한 정의 있잖아요. 아, 예를 들면 뭐 공원에서 친구들끼리 축구하는 건 스포츠가 아니다. 뭐 이런 시각이요? 네, 바로 그런 지각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이런 변화를 이해하려는 여러분께는 어떤 좀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그거예요. 비공식 스포츠라는 게 그냥 덜 체계적인 활동, 이게 아니고요.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느냐, 그 문제라는 거죠. 아, 주도성. 네, 스포츠 경험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이건 내가 직접 정하고 싶다. 와, 이건 누가 좀 관리해주면 좋겠다. 이 사이에서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 말은 스포츠 관련 단체나 뭐 정책 만드는 분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좀 협상하고 싶어 하는 부분, 예를 들어 유연한 시간이나 편안한 분위기, 규칙 변경 같은 거요.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관리되기를 바라는 부분, 뭐 좋은 시설 확보라든지 기본적인 안전장치, 장비 대여 같은 것들이요. 네네. 이런 것들이 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참여자들이 원하는 그 공식성과 비공식성의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서 제공하는 능력, 이게 앞으로 중요해질 겁니다. 최적의 조합을 찾는 거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이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스포츠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무 엄격한 규칙과 경쟁, 그리고 외부에서 주어진 틀만으로 자신을 정의한다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싶어하는 이 시대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연결, 또 참여, 그리고 그 순수한 즐거움의 가능성을 놓치게 되는 건 아닐까요?